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이재명은 민심과는 동떨어진 후보입니다. 민심은 62대 28로 이낙연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국민들은 대장동 게이트의 설계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바로 부동산 부패의 몸통임을 이미 잘 알고 있고, 이런 사람은 절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오불관원입니다. 기득권 권력에 도취되어 민심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꼰대 수구 기득권이 된 꼰수기 정당의 진면목이 이번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절대 다수 국민이 바라는 특검 요구를 묵살하고 국회 다수 의석을 오남용해 증인 참고인이 한 명도 없는 맹탕 국정감사를 만들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낙연 후보 측의 결선 투표 요구를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다음 주로 예정된 경기도 국정감사 전에 지사직을 사퇴하라는 취지의 사퇴 독촉 권고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민주당이 아예 조직적으로 부동산 부패를 비호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최악으로 몰아 주택 지옥을 만든 민주당 정권은 국민의 보편적 정서까지 짓밟는 오만불손에 빠져서 이제는 대놓고 부동산 부패의 몸통을 감싸고 부패 비리 방탄수호단 노릇을 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셈입니다. 당 대표가 특정 후보를 이렇게까지 감싸고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민주당은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의 공범이자 부패 정당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백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이 민심을 거스르면 민심이 정권을 뒤집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꼬리 자르기, 몸통 숨기기 수사로 대장동 게이트의 설계자가 대통령 선거 전까지 가까스로 구속을 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식으로 진실 은폐하려 하다가는 이재명 후보는 대선에서 28%의 벽을 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송영길 대표 뒤에 숨지 말고 캠프 인사들이 공언했듯이 국정감사에 정상적으로 예정된 계획대로 임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설령 지사직에서 사퇴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당은 일반 증인으로 이재명 전 지사를 신청할 것입니다. 비겁하게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계자 이재명 후보가 최대 치적이라고 스스로 우기고 있는 사람인데 왜 그것을 국민들 앞에 나와 당당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뒤로 숨어 도망가는 것입니까? 화천대유에서 고문료와 월급을 받고 김만배와도 알려진 것만 해서 8차례 만남을 가진 권순일 전 대법관의 해괴망측한 판결 때문에 전 국민이 보는 후보자 TV 토론에서 거짓말을 해도 아무 죄가 안 되는 희한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정처벌을 서약하고 임하게 되는 국정감사에서만큼은 거짓말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국감을 회피한다는 것은 자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후보가 변호사 시절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반대히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성남시장 당선 전에는 민영개발 주장하다가 말을 바꾼 이유는 무엇인지, 특정 민간인에게 단군 이래 최대의 폭리를 독식하도록 설계해 주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권순일이 이 후보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는데 김만배의 역할은 무엇이었고, 김만배의 폭리가 그 사안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유동규, 김만배, 남욱 등과는 어떤 관계인지 빠짐없이 답변해야 할 의무가 이재명 후보에게 있습니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국정감사 전 지사직을 사퇴한다면 국민들은 그저 눈앞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꽁무니를 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말이 바뀌고
얄팍한 눈속임에만 능한 모사꾼이라는 국민들의 일반적 인식을 재확인시켜주는 결과가 될 뿐입니다.